네, 이것은 정치인가 야구인가 정치를 야구로 말하는 국내 최초 야구 토크쇼 정치 베이스볼 시작합니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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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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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아팠던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밝은 분위기에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 선수들의 안부를 굳이 묻진 않겠습니다. 잘 지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수의 구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인규 선수, 오현주 선수, 이종근 대표 선수를 비롯해서 새로운 선수를 모셨는데 이상민 선수 오셨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저기 스픽스의 정치 베이스볼을 한번 좀 이렇게 보고 오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정말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이거 너무 방송 멘트인데. 안 봤다는 얘기야, 안 봤다는 얘기. 신인규 변호사님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네네. 여기서 네. 자꾸 길을 못 펴요. 길을 못 펴요? 네, 원래 어. 그 장난도 보셨나? 많이 치고 이런 분인데 예. 여기선 그냥 노잼으로 가는 거예요? 컨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재밌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이제 본 채널인 시방쇼. 저 이제 오해할 뻔했어요. 이제 네. 이응이 아니라 리을일까봐. 여기 품격이 있으니까 그런 학고찬 알겠습니다. 자, 시방쇼에서는 원래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에너지틱한데 여기서 길을 못 편다. 저희 그렇습니다. 시방쇼에서는 제가 구단주입니다. 그래요? 주물릅니다. 네. 네, 거의 그 이장석이에요. 그랬어요? 넥센 구단주. 그래서 어떤 각오로 오늘 정치 베이스볼 임하실 건지. 이거 원래 그 노정열 씨가 예. 성대모사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야구계에는 대타로 나왔을 때 이제 예. 잘 치는 선수가 있어요. 예. 이재주, 제주 리게스라고 예. 기아 타이거 선수인데 제가 고정 한번 노래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보셨으니까 우리 네. 노정열 선수의 일정 부분 그런 성대모사랄까요? 세대가 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다르죠. 이상민 선수와 노정열 선수는 성대모사의 세대가 너무 달라. 다르죠. 보고 느끼신 게 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분 개그, 예. 폭소 클럽 이런 거 막 보고 자랐거든요. 폭소 클럽 언제 네. 쳤고야 이게 세상에 어떻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네. 그래서 성대모사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 고정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 빠르게 가.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복사기. 예, 열심히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대타와 함께하는 정치 베이스볼 여러분 왠지 기대- 느낌은 네. 옛날에 장명부 선수 알아요? 장명부 너구리 삼미 삼미 예. 슈퍼스타 예. 장명부 선수의 예. 포스예요. 감독 장명부 감독. 네네네. 우리 또 보시는 분들 네이버에 또 장명부 선수 치신다. 네. 아무튼 우리 대타 이상민 대타 선수와 함께하는 정치 베이스볼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2주의 스코어부터 오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스코어 보여주시죠. 2주의 스코어입니다. 윤석열 호의 스코어 몇 주째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만나봐야 되겠죠. 윤석열 호의 스코어는 10월 2주째부터 11월 2주째까지 한 달간 횡보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함께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11월 두 번째 주에는 30%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고요. 참사 이슈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포인트 상승했다는 점.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려갔네요. 자, 그리고 정당 스코어도 한번 만나보셔야 되겠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횡보인데요. 정의당이 1%포인트 올라갔네요. 이렇게 정당 지지도까지 만나봤고요. 이 스코어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인규 선수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상태 속에서 정부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1% 지금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조금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좀 더 결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라도 뭐 이상민 장관을 경질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보수 세력 내에서 인사 개편이 있게 되면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불안감 속에 단단하게 더 결집한 거 아니냐. 그래서 1% 상승이 나온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앞으로 이제 예산안 국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여당에 불리한 부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30%를 맥스로 찍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체질이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 좀 있는 지지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물론 저 조사 기간에 해당하는 건 이제 사흘인데요. 3일인데 하지만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을 세 가지만 언급을 해드리면 첫 번째 풍산계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BC 전용기
타지 못했던 그 이슈 3가지가 있었는데 요게 약간 그 지지층들 결집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이슈였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이시고 오현주 선수. 연이어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긴 참 그렇죠. 1%큰 의미가 없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오르고 내려가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이제 쭉 그 같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네. 참사 이후에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조금 음.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70% 정도 국민이 이번에 참사 대응을 잘못했다라고 예.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뭐 이 정도면 잘 대응을 했거나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아주 강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30% 존재한다. 예. 그리고 그 30%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요 정도 평가를 하고요. 예. 어쨌든 정의당이 조금 올랐다는 것에는 예. 가느다란 희망의 빛을 봅니다. 네, 파이팅! 자, 정의당 어쨌든 파이팅! 자, 이정근 대표 선수. 윤 대통령의 1%는 의미가 없는데 정의당의 1%는 의미가 있다는 매주 1%씩 쌓아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도 그걸 비판한다. 공정은 필요 없습니다. 저도 어쨌든 정의당이 계속 오르기를 바라는 입장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지금 지지율을 딱 3글자로 표현하고 3글자. 얼음땡. 얼음땡. 다 스톱이다. 모든 정당이라든지 네. 대통령이라든지 네. 다 스톱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거든요. 네. 더 이상 여기에 뭐 양측이 결집했다. 사실 이건 죄송합니다만, 네. 선배한테 죄송합니다만 평이 그런 평은 분석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없는 분석을 하셨어. 왜냐하면 다시 발언권 이따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기본이다. 왜냐하면 결집돼 네. 있는 상태로 네. 이건 도리어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동의합니다. 2개월째 박스권에 갇혀 있다. 즉 동의합니다. 더 내려가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갇혀 있는 형태. 예. 그래서 이건 원인이 그러니까 빨간불이에요. 이제 저는 빨간불 얘기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그렇죠. 계속 네. 행보다, 계속 네. 행보다. 네. 이건 어차피 불리한 그런 그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이슈 속에서 예. 이 정도면 선전이다. 거의 그 분위기로 내가 야구장에 계속 왔는데 예. 지금은 아니다. 음.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다. 음. 그래서 탈출을 해야 된다. 탈출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얼음땡인 건 더 불리한 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자신한테 진짜 유리한 형국이에요. 다. 보세요. 사실 참사라는 게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떻게든 뭐 추모 전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고 또 지금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예. 저는 소수당이 장외 투쟁하는 거 봤어도 다수당이 장외 투쟁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무리 야당이더라도 169석이면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거대 야당이요. 근데 장애 투쟁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할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건 이 정국이 지금 자기한테 불리하다. 어떻게든 이 정국을 불을 지펴야 된다. 이런 어떤 상황으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은 네, 올라가지도 않지. 점점 이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가지도 않지. 네. 참사 정국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네. 뛰쳐나간 것 같은데 네. 불리함을 저렇게 보이는 건 예.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 예. 자기가 지금 초조하다라는 반증이라고. 요 살짝 예, 반박해줬습니까? 반박해 주셨습니다. 반박. 가보시죠. 제가 자, 아까 이런 우리 이종근 선수 말씀대로 뭐 이제 보합세에 갇혔다 그런 평가도 할 수 있지만은 네. 저는 왜 아까 결집이라는 얘기를 썼냐면은 사실 윤석열 정부의 최저 그 지지도가 24%입니다. 24까지 내려갔던 건데 저는 사실 이번에 참사 국면이나 그 참사를 수습하는 정부의 역할, 뭐 한덕수 총리의 농담이라든지 이상민 장관의 약간 책임 회피성 발언, 네네. 뭐 여러 가지 저는 사실은 떨어져야 맞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했을 때는. 근데 오히려 1%가 올라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그 5, 60대 내지는 70대까지 그 지지층들이 여기서 이 참사 국면에서 과거에 세월호 사건도 있으면서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저는 더 결집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각자 우리 선수들께서 아주 신정성 있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윤석열 구단주께서도 이제 지금의 상황을 목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이제 우리 윤석열 구단주에 빙의하셔가지고 지지도 어떻게 보시냐면 평가해 주세요. 전광판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평가 한번 아니, 해주세요. 저는 그 전광판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보죠. 신인규 변호사님 우리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저 좋다는 국민의힘이에요. 겁니까? 나쁘다는 아 왜 겁니까? 보수를 자꾸 규정하시려고 그래요? 좀 반란 건 아니야 이거. 참 거. 아무튼 주목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아니 MBC 특정해서 공격하듯이 신인규만 특정해서 아 공격하시는 거 얘는 아니에요? 빼고 가자니까. 자,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지지도 보지 않고 전광판 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네. 이제 이런 평가를 주셨습니다. 자, 2주의 스코어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2주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하이라이트 보여주시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이 정치적 책임까지 분명하게 묻기 위해서 노력해드릴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수사와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사고 넘칩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정치권의 이 참사의 대처에 대한 어떤 반응도 제가 쫙 한번 모아봤는데 2주의 하이라이트 우리 신인규 선수가 꼽아왔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저희 컨셉이 또 이제 야구고 또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까 참사에 대한 어떤 그런 애도의 마음, 추모의 마음 무겁게 받아들입니다만 일단 저희는 에너제틱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왜 가져왔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참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의 좀 평가가 있었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분들 외에 한 두 분의 평가까지 저는 또 보태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예. 이제 그 유승민 선수가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메시지를 내고 아, 있습니다. 굉장히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원래 별명이 치타인데 네. 지금 뭐 엄청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워딩을 좀 읽어드리면은 예. 그 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가치를 얘기하면서 자유 중에 표현의 자유는 으뜸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란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인 발언도 많이 넣었고요. 또 이현주 선수가 또 네. 같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그 참사 내지는 이제 MBC 이런 그 탑승 배제까지 해가지고 네. 어떤 말을 했냐면은 더 정권 교체 이후에 더 나아지기를 바랬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런 갈라치기가 더 나아지기는커녕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정권 교체를 외쳤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게 지금 워딩이 나왔습니다. 장난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참사 이후에 오. 지금 여권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이걸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갖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또 바라보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거 왜 이러나 또 싶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웃기고들 있네 이거. 아니 노력을 한다니까 그 지금. 아니, 웃기고 있는 김은혜 수석이 한 말을 지금 인용하신 거 참. 아닙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그 사람. 죄송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우리 윤 대통령의 반응까지 함께 실어드렸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제 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나 이런 부분도 어쨌든 뭐 쓴소리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신인규 선수가 추가적인 반응들까지 읊어줬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가을 야구가 끝나면 언제나 스토브리그죠. 네. 스토브리그 때 하는 것은 스토리그. 이 하위 그러니까 성적이 나쁜 가을 야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팀들은 전부 다 책임 논쟁이 있어요. 이게 감독 책임이다, 뭐 구단주 책임이다. 맞아요. 선수들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또 이 감독이 선수들 탓을 하고 이러면 네. 그 팀은 스토브리그에서도 네. 사실은 주목을 못 받고 네. 이렇게 패하거든요. 네. 지금 유승민 선수나 이제 이현주 선수가 나서는 건 딱 지지율이에요. 보니까 지지율이 낮은 지지율이 낮았다는 건 네. 어쨌든 이 리그에서 성적이 나쁜 그런 팀일수록 목소리를 높이면서 네, 네. 자신의 어떤 주가를 좀 높이는 거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함으로써 타 팀으로 또 가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타 팀으로. 지금 뭐 솔직히 민주당에서 유승민 선수를 영입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저는 민주당 선수들보다 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공격을. 공격을. 근데 설마 근데 그거 이제 어디까지 가정이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낮잖아요. 근데 민주당 선수도 보세요. 지금 유승민 선수보다 더 네. 세게 더 날카롭게 지금 지적하는 선수가 있나요? 민주 보여요. 아니 그래요? 일리가 있는 게 네, 말씀하세요. 당적들이 네. 두 분 다 화려해요. 예, 뭐 전진당도 있고, 예. 뭐 새로운 보수당도 있고, 이게 야구계로 바른미래당도 치면 있고. 있고 바른정당 있고, 바른정당 야구계로 있고. 치면 최익성 선수가 네. 특정 프랜차이즈 스타가 아니거든요. 근데 현대에도 있었고 삼성에도 있었고 막 그런 최익성 선수 같은 느낌. 예, 일리 있습니다. 자 봐요. 예. 이제 만약에 예. 이재명 선수 구단주 아니 이재명 선수라고 하죠. 네, 네, 네. 이재명 선수가 네, 네. 각종 어떤
어떤 비위 때문에 선수 생활을 못한다, 혹은 주장 생활을 만약에 못한다. 네. 지금 그랬을 때의 민주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 선거 탈퇴해야 돼요. 자기네들은 책임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어떤 예, 왜? 예. 너무 유착이야. 개인 비위인데도 불구하고 당이 나서서 막 지금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승민 선수를 영입한다, 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정치는 상상력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생물이라는 표현 많이 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뭐 0.00 0.1 아무튼 뭐 많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유승민 선수가 민주당이라는 팀까지 이렇게 어떤 폭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는가는 뭐 유승민 선수만 알겠죠. 자, 장명은 그러면 새로운 민주당 이런 거. 아니 근데 새로운 민주당이 뭐 근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국가 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비판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저게 자꾸 이제 우리 보수 정당에서 너무 이제 다른 소리, 예를 들면은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기준에서 뭔가 이런 현 정부를 엄호하는 메시지 외의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이런 좀 뭐랄까요, 좀 핍박이라 그럴까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도 뭐 민주당 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저 메시지만 놓고 말하자면은 크게 잘못된 건 없다. 당연히 그 당시에 참사 당시에 국가는 어디 있었냐? 이거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메시지 자체는 사실 분명히 민주당보다 더 적확한 지적을 했다는 평가도 뭐 일부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거 뭐 차후에 여권 내부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일종의 팁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미안합니다. 아, 네, 한 맞습니다. 말씀 예. 그 말하는 거, 비판하는 것은 어디까지냐라는 걸 히딩크 감독이라는 얘기를 해요. 히딩크. 축구 얘기 잠깐 하면 예.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팀을 딱 이끌었을 때 도대체 우리나라 팀은 말하는 걸 모른다. 즉 예의를 갖추면서도 감독에게 자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그 상황, 예. 거기까지를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도리어 입을 다 다물더라. 저는 적극적으로 말을 하라는 것도 방점이지만 예의를 갖추는 것, 그러니까 감독에게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이 팀에 대해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것, 이 경계가 히딩키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 경계를 지금 유승민 선수가 무너뜨렸다. 최소한 감독을 인정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다 비판을 하면 그건 뭐 땅 팀이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 대통령께서도 사실 이제 뭐 그 소문입니다만 실제로 그 경선 그 국민의힘 팀이 이제 경선을 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들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유승민 당시 이제 후보를 좀 벌레 같다라든지 버러지 같다라든지 그런 표현을 실제로 쓸 정도로 아주 불편해한다라는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불편해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 정도의 설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실제로 굉장히 유승민 선수를 불편해하시나요? 아니 뭐 내가 무슨 뭐 스승 동영상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인규는 비행기 태우지 말라니까. 왜 자꾸 신인규를 그래요? 저를 불문을 했어요. 여기는 대통령님이 그 저렇게 리어카도 태우지 마. 소리를 못 봤어요. 리어카도 태우지 마세요. 신인규를 볼 때마다 유승민이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닮았어요? 생각나요. 닮았어요? 아니 얼굴은 의자 뺄까요? 아니 얼굴은 권성동 닮아서. 얼굴이 권성동이야. 아니 얼굴은 권성동이고 메시지는 유승민입니까? 자, 좋습니다. 자, 오현주 선수와 보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당보다 더 적합한 표현을 했다라는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쭉 읽어봤을 때 굉장히 표현도 유려하고 정확한 표현을 써서 잘 비판하셨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네. 팀킬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날카롭게 느껴지는 것이지 네. 뭐 이렇게 요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 쓰시는 분을 잘 뒀다. 본인이 쓰시나요? 본인이 쓴다고 알려져 있어요. 본인이 쓰시는 본인이 쓴다고 쓰시나요? 알려졌어요. 아니면 유승민 네. 선수는 이런 축사 같은 거 누구 써드릴 때도 네. 본인이 다 쓰신다고. 그럼 맞아요, 실력이 맞아요. 아주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예. 저는 그렇지만 아주 그 핵심이 빠져 있다라고 봐요. 이분들이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힌 적이 있나요, 두 분이? 지금 화두는 어떻게 국정조사를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여권 내부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시는 분이 없다는 점에서는 핵심을 비껴간 이야기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 얘기는 돌직구 순서에서 또 이어갈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요. 사실 저희 주최 측에서 그 오현주 선수를 다시 한번 좀 잡아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현주 선수의 옷 색깔이 그라운드와
알바키 하신 줄 알았어요. 보호생 아닙니까? 그거 맞추고 와서 이게 사실은 그 방송할 때 우리 크로마 예, 맞습니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마 그 카라 부분이 여기 그라운드의 일부예요 지금. 그냥 이제 얼굴만 둥둥 떠 있을 거라고. 너무 진짜네. 한번 이제 저희가 가십성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이제 돌직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에 돌직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2주의 돌직구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 유승민 선수가 남겨준 글, 글빨이 좋다고 방금 이제 잘 썼다고 오현주 선수가 쭉쭉쭉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만나보면서 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실제 썼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요거를 아니, 제가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빼먹었어, 아니 하나. 제가 그래요? 제가 아니 순서를 비운기 섞은 태우지 게 말라니까. 아 이제 신규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아이, 참, 대통령님 같이 오니까 방송에 집중이 안 되는 아 그래요? 자, 자꾸 말씀하세요. 혼내셔가지고. 아, 수석 근데 어디 갔어요? 이거? 네, 근데 이번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MBC에 대해서 그 네. 탑승 거부, 그러니까 MBC 탑승 배제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저런 식으로 또 이것도 표현의 자유 아까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아까 참사 관련해서도 네. 여권에서 쓴소리가 나온 것이고 네. 뭐 이원주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아까 이 정권의 그런 자유주의 같은 것이 이제 무시되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이제 저런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여권 내에서 저런 다양한 목소리가 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이거 보여주려고 저한테 얘기한 거죠? 그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바로 MBC 얘기로 넘어갑시다. 네, 자, MBC 거 빨리 보여주세요. 자, 대통령이 국민이 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그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또 대통령께서 취재 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 왜 그러셨어요? 아니 아니 내가 이거 도어스텝이 안 한다니까 자꾸 시키네 이거. 실수나잖아 지금. 다 빼고 가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다 태우지 마. 나만 딴다. 아니 근데 진짜 MBC만 이제 전용기에서 취재 제한 뭐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탑승 제한을 걸어서 이미 이제 해외로 떠나가셨고요. 이제 거기에서 민항기 타고 MBC 경양 한겨레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건 또 누가 오현주 선수 갖고 오신 거예요? 네네네.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 이렇게 급박하게 한 이틀간 벌어진 일인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언론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언론사들까지도 이제 동의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뒷꼭지가 당기는 것은 뒷꼭지가 당겨요. 네네네. 뭐 이거는 이제 잘 대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BC가 이제까지 그 언론에 그 했을 때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예. 그 PD 수첩 관련한 아, 대역 대역을 표시 안 한 거. 네네 대역을 표시 안 한 거 이거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 법적인 책임을 묻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론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생각해볼 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네. 오현주 선수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님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네요. 아니 초록색 입다 보니까 그 제3당처럼 양비로 나시는데 뭐 이게 이런 게 제일 얄미워요 이런 게. 저 그라운드 속으로 들어가세요. 좋아 빠르게 가. 자, 어쨌든 우리 오현주 선수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이건 사실 이번 주를 관통하는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순방을 나가게 되면 이제 뭐 우리 전지훈련도 나가고 뭐도 나가면 어디 가서 뭘 할 거고 누구를 만날 거고 어떤 훈련을 할 거고 이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 거고 이게 화제가 돼야 되는데 아니 좀 그 시작 전부터 너무 이 홍보 효과 자체를 반감시킨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아쉬운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대통령실은 MBC의 지금까지의 그 보도들이 예, 모두 다 합쳐져서 사실 더 이상은 아니다. 워닝을 줘야 된다라는 네.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사실 제일 뭐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처음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전화 통화 서울의 소리 전화 통화를 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보통 언론은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타이틀을 걸고 쭉 그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까버렸어요. 1년 동안 사적인 어떤 대화를 뭐 서울의 소리와 통화한 거, 거기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MBC가 책임 있는 어떤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그건 사실 뭐 오 선수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그 이전부터 MBC의 어떤 보도 태도를 보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한겨레까지도 사실은 그 편집국에서 항의를 하면서 선배들한테 항의를 하면서 우리가 조국과 관련해서 제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하고 막고 있느냐라는 어떤 항의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떤 보도의 어떤 균형을 맞추거든요. 근데 한겨레도 그랬는데 사실 MBC는 KBS와 SBS에 견주어 봤을 때 조국 사태에 대한 어떤 보도의 양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불균형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국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라든지 혹은 윤석열과 관련된 어떤 보도는 더 좀 극악하게 시선을 계속 담아낸 게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했느냐 혹은 맞느냐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바람직하진 않죠. 만약에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예. 같이 탑승 거부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요? 제가? 네. 한겨레나 만약에 그 경향처럼. 당시 있었다면 한겨레나 경향처럼 그 아니요? 입장을 아니요. 입장 발표도 같이 안 했다? 입장 발표요? 네. 그 성명서 나가는 거. 성명서 거기에 나가는 같이 이름 올렸을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자면 네네. 출입기자단에 네네네. 출입기자단 네. 성명 제가 출입기자라면 이름 올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현직 아니 기자 그러니까 현직 기자로서는 그렇지. 당연히 편집인협회부터 기자협회부터 내가 현직 기자여서 출입 기자에 있다면 당연히 성명을 올리죠. 이게 적절하진 않죠. 그건 전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 가정을 하지만 하고 이제 여쭤보면 이종호 선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만 이제 제3자로 이제 관전평을 하면 또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저는 정치 평론가로서 그렇죠. 전체를 봐야죠. 네, 근데 맞아요. 일본 비행기 태우지 마십시오. 다 나만 간다. 아니 근데 기장 출발해. 저는 사실 이거 논란을 보면서 이게 너무 대통령실에서 좀 감정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뭐 과거에도 MBC가 편향돼 왔다. 저는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해요. 근데 편향이 됐더라면은 옛날부터 태우질 말았어야 되는데 요번부터 안 태우는 거는 사실은 바이든 날리면 내지는 그 비속어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MBC가 최초에 했고 그 다음에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의혹을 계속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해명이 계속 오락가락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MBC가 제일 먼저 보도했다라는 거에서 사실상 보복 조치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특정 언론사를 향해서 좋든 싫든 간에 그걸 저런 식으로 보복하고 감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이건 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외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다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이 국격이 있고 대한민국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언론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전용기 타지 마, 누군 타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너무 이거는 잘못한 처사다. 지금 이 정도면 우리 신인규 선수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 기존 베이스볼을 보셨던 거는 우리 이상민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막 탐탁치 않았나 마음에 봐요. 안 들어요. 오늘에서야 잘하려고 하는. 그래요? 오늘 굉장히 좀 위선입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거고 제가 여기다 하나 이제 숟가락 얹자면 사실 이제 이번 오늘자 보도로 나온 건데 대통령실에서 그 MBC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이미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댓글이나 이제 반응을 좀 커뮤니티에 찾아보니까 아니 근데 MBC만 그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걸 거였으면 다른 데도 다 걸어야 되는 거 아니지? 이런 여론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시간대별로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MBC가 10시 반인가요? 지금 제 오래돼서 제 기억이 나는 10시 반에 유튜브로 제일 처음 했고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방송이라고 얘기하면 자막 달고 방송한 건 12시에 KBS, MBC
본 방송이 12시고요. 그럼 1시간 반 동안 뭐가 있었냐? 인터넷 기사예요, 다. 인터넷 발로 부산일보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예, 다 예. 따라갔거든요. 예. 그 MBC를 따라간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물론 주영진 앵커가 아니 우리가 무슨 우리도 뭐 우리도 했는데. 들었다라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도의 생리 알잖아요. 네. 제일 처음 자막 달고 방송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물론 따라갔다는 게 판단을 안 했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 그 MBC의 어떤 책임 그리고 MBC의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이렇게 봐요. 대통령 계시지만 아까 국익 얘기하셨지만 고객이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지 나는 MBC의 보도 태도에 가장 그 비판을 가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네. 그 저기 논평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국무부에 미국 국무부에 네. 미국 국무부에 이거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이야 이렇게 실수를 했어. 그리고 그 너네 나라 대통령을 욕을 했어. 국회를 욕을 했어. 어떻게 생각해?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선을 넘었다는 이 태도는 거죠. 아니지. 이건 보도의 태도가 아니지. 음. 그 만약 거기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한 걸 받았으면 모를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추겨 갖고 찔러가고 옆구리 찔러갖고 우리나라 대통령에 욕을 해달라고 욕을 하는 거, 요구를 네, 하는 요구를? 거는 이건 근데 저는 충분히 뭐 일리 있는 지적인 거는 같은데요. 저는 참 대통령께서도 이 김은 부분은- 김은 아니면 아니지. 아니 같은데요라니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도를 저는- 명확하게 하세요. 네, 저는 솔직하게 반란군이라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미 비속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건 뭐 네. 달리면이라는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논외로 하더라도 네. 분명히 비속어라는 거는 찍혔잖아요. 그 다 국민들 귀엔 들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은혜 수석은 이 야당을 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지금 또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다 듣고서 듣기 평가를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무슨 해명이나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혀 그냥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조작 왜곡 보도를 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완전 동의하고요. 우리 저 사실은 그 저희는 어느 정도 그 사전 조사가 돼 있어요, 상민 씨. 그래서 우리 이종근 선수나 우리 오현주 선수나 신인규 선수나 뭐 저나 사실 날리면족 바이든족으로 따지면 저희 이제 바이든족인데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들었어요? 이상민 솔직하게. 선수 어떻게 들으셨나? 이 새끼로 들었습니다. 아 뭐라고요? 왜 날 가르치면서 아니. 바이든 날리면서 예. 바이든이라고 듣고 이 새끼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예. 귀가 아무래도 정직하네. 여기가 당비를 더 내야 될 것 같아. 제가 아는 국민의힘 당원, 강성당원들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얼마 내요, 당비? 당비 많이 냅니다. 50만 원씩 내세요. 예. 어쨌든 지금 확인차 네. 한번 네. 물어본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시즌 2 논의를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요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에 대한 전망, 오현주 선수에 대한 전망을 물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가면 언론과의 전쟁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론과의 전쟁. 왜냐면 순방 가가지고 이미 대통령실 기자들도 불편한 기색은 다 드러냈고 언론들이 좀 불편한 상황인데 뭐 요 이제 기조가 계속 가느냐 아니면 물밑에서 왜 이제 실무자들이 우리는 MBC만 그런 거지 니네들한테는 그런 감정 없다라고 이제 좀 물밑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실 하나의 큰 에피소드 정도로 드러난 거고 언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하려면 예전에 그 법 만들고 이랬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한 요거는 좀 대통령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좀 어떤 이렇게 형태로든. 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면 본인들이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워낙에 비상식의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네네. 하고 아무튼 순방에 가서 또 어떤 성과 갖고 오는지 또 순방 가서 또 기존에 또 나갔다 오시면 또 이런저런 또 설화들이 또 많이 있었던지라 이번에는 뭐 잘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을 저희가 가져보면서 우리 이종훈 선수께서 이재명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얘기를 갖고 오셨네요. 네네. 그 압수수색만이 아니라 그 압수수색 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 영장에 영장에. 담겨 있는 내용들. 네. 이 내용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80도로 달라진 게 작년에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기소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재판에 그때 공소장과 지금이 180도로 달라졌다. 작년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유동규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거꾸로 남욱 등이 네. 이 네. 대장동과 관련돼서 이익을 취하려고 예. 유동규에 접근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뇌물도 내고 뇌물 그러니까 700억을 약속을 네. 하고 하면서 그렇게 그 뇌물과 관련된 어떤 관련된 내용으로 기소가 됐다면 예.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은 주어와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누구로 됐냐면 유동규 등 3인이 된 거야. 지는 작년엔 누구였죠? 당연히 남욱 등이었어. 예,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었어. 예, 예. 근데 주어가 유동규,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정진상이 된 거예요. 그럼 목적어가 누구냐? 목적어가 이재명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지난번에는 이 대장동 그런 어떤 그 토건족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접근을 해서 로비를 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 3인이 이재명 시장을 중앙 정치에 대비시키기 위해서 목적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수로가 어떻게 돼? 수로가 바로 업자들의 접근을 해서 업자들의 돈을 받아서 정치 자금을 하려고 했다. 이거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시장이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법적으로 어때요? 우리 신인규 선수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이재명 구단주라고 할게요. 네네. 이재명 구단주에 대한 이제 소환 조사만 이제 거의 남겨놓는 건데요. 예. 지금 결국은 지금 유동규의 진술이 상당히 좀 결정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 지금 그 부원장이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구속 기소, 그러니까 공소장에 보면은 다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에 대해서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수순은 정진상 정진상 정무실장이죠. 정무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그다음에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마지막 종국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특기할 만한 것은 정진상 부실장을 둘러싸고 정진상 실장을 둘러싸고 당사도 압수수색했고 국회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별로 이렇게 뭐 나온 건 없다고는 해요. 나온 건 없지만 또 이번에 또 정진상에 대한 그 체포영장은 또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 이거를 입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씩 또 제동이 걸리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은 예. 이 도대체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느냐, 그리고 누가 이거를 알고 있고 처음에 지시했느냐, 예.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인터뷰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 거기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없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지금 당장 나온 게 뭐가 있냐라는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 당대표가 보시기에 현재의 상황, 자 어떤 심경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악의적이죠. 굉장히 악의적이고요. 분명히 남욱 그 녹취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55 클럽 얘기도 있고요. 신인규 변호사 얘기가 없어요. 카메라 끊어버려요. 아 근데 진짜 잘하신다. 나 진짜 너무 잘하신다. 아, 예, 예. 눈감고 계속 들고 있어요. 나 저도 지금 눈 감고 들었는데 진짜 우리 이재명 구단주가 오신 것 같아. 아니 우리 그 평론가님 제 편 좀 들어주세요. 파란색 옷 입고 자꾸 빨간색 변해요. 이런 사람을 저희는 수박이라고 그래요. 완전 똑같네. 야, 이재명 대표까지 너무 같으시다. 이게 제가 왜냐하면 예. 사실 저희 방 처음 나오셨으니까. 예. 저는 사실 물론 이제 우리 이상민 선수께서 타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이제 얼굴 이거 준비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해주시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예. 그게 이제 그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너무 똑같은 거를 똑같이 이제 부탁드리게 네네네. 민망해가지고 네. 요소 좀 부탁드리고 있는데도 너무 잘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맞춤형 성대모사기 때문에 예. 상황에 맞게 목소리를 네, 더빙을 그게 합니다. 잘하시는 바로 거예요. 확실히- 캐릭터화합니다. 노정현 선수가 긴장할 만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옛날에. 이제 더가웃에서 있는 거예요. 못 올라옵니까? 대타 말씀하셨지만 예. 야구에서 예. 이 감독이 제일 사랑하는 그런 이
선수가 대타예요.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딱 해결해 내줘서 주니까. 한 맞아요. 방을 딱 날려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대타는 계속 뭐 구원 풀고 투수처럼 있어요. 구원 맞아요. 투수는 몸을 계속 풀 수 네. 있지만 네. 대타는 몸을 못 풀잖아. 그렇죠. 이 배트 휘두르지도 못하고 맞아요. 왠지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네. 근데 딱 나갔을 때 안타 하나, 홈런 하나. 와, 그래요. 대단한. 오늘은 대타를 계속 하는 거야. 진짜. 아, 근데 지금 우리 이상민 선수께서는 네네. 어떤 타석을 가셔도 지금 거의 뭐 계속 적시타 때려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진짜 옛날에 그 지명 타자 이런 분들 나온 거 보면은 김재현 선수, 이런 분들 한대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보고 배우세요 신 변호사님은. 오늘 나 없었으면 방송 거의 뭐 감사해요. 지금. 주였었습니다 지금. 아니 한 명은 필요해, 타깃이 필요해. 인정하고 예, 저희 예. 스픽스 대표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타 방송에서도 우리 이상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가 돌직구까지 좀 만나봤습니다. 정리해드린 다음에 첫 번째 돌직구는 우리 신인규 선수가 꼽아온 유승민 전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 하나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들. 이거 돌직구다.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아차차 에러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2주에 아뜨 할 만한 실수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차 에러입니다. 자, 아차차 에러 순서로 오늘 오현주 선수가 갖고 온 내용이죠. 웃기고 있네. 누가 웃기고 있다는 건지, 누가 이런 메모를 남긴 건지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강승규 선수와 김은혜 선수가 사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국정감사 마지막 자리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필담으로 나누는 게 한 네. 언론사에 찍혀서 이렇게 네. 보도가 된 것인데요. 네네. 어쨌든 그 전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여러 정부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네. 이 야당 의원이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저 글자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반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맥락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주호영 의장이 퇴장까지 시킨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주목했던 것은 그 뒤에 장제은 의원이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오히려 퇴장 조치를 한 것은 과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언급한 사안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부글부글하다. 네, 부글부글하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한 것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소설 쓰고 있네. 네, 소설 쓰고 있네라고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심지어 소설 쓰고 있네를 말로 했는데도 퇴장 조치나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지금 퇴장 조치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묻고 싶은 게 그래서 장제은 의원은 그때 퇴장을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가? 그리고 저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이 국회의원이 질의를 잘하든 못하든 정말 그거는 국민들이 볼 문제인 거고 저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어떤 국감 자리를 품격을 떨어뜨리고 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저런 태도를 갖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 그리고 사적인 필담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사적인 얘기하라고 그 자리에서 사적인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퇴장 조치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야, 근데 그 장제원 의원이 주호영 위원장을 거론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심기가 특별히 불편하다고 어디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 또 나와 계시는데 예. 그 대통령님께서 그런 말씀했다 그래요. 왜 여당 의원들은 잘 안 싸워주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가서 그걸 봤었는데 아무래도 매갈이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것도 여당이 가짜 뉴스라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막 그 선을 긋고 있긴 한데. 그렇죠. 이제 그건 뭐 또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은 지금 네. 왜 그런 식으로 안 싸워주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있다. 우리 여기서 지금 밀리지 않고 목소리 내고 있다. 이제 이런 존재감에 저는 부각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날 회의 저도 실황으로 봤었는데 저는 주호영 위원장께서 저는 회의 진행 잘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사담이라고 하니까 그럼 그 사담이 뭐냐? 그걸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럼 퇴장 조치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의 진행은 굉장히 국민의 대표로서 저는 품격 있는 진행하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우리 윤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기분이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서 그 가짜 뉴스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선을 긋고 있는 뭐 매갈이 없다라든지 왜 저러냐 실제 그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아니 그 빨간색 옷 입고 왜 자꾸 그 파란 짓을 하는 거야? 아니 민주당은 수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거꾸로 수박바야 뭐야? 아참 이거. 실제로 저러셨다면 저런 얘기를 누가 주워 듣고 주호영 위원장 누구 편이냐 이런 말씀. 주호영은 누구 편이냐 이거야.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종호 선수? 저는 일단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했어요? 저는 더 야단을 쳤어야 된다고 봐요. 더 야단을 야단을 쳐야죠. 과한 거는 그 전에 아니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하고 일단 사과까지 유도를 하고 하지만 사과했습니다. 사과했고 네, 근데 맥락을 얘기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왜 웃기고 있냐고 썼냐고 물어봤는데 그 맥락을 이야기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인정. 저도 맥락이 동의. 왜냐하면 그 맥락이 없으면 사실상 없으니까 아무것도 얘기를 못 없잖아요. 한다니까. 맥락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그냥 사실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얘기를 못 했다니까. 제가 보기엔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왜냐하면 그거는 사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겠죠. 어쨌든 추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추정이지만 그러니까 못 하는 것밖에는. 그 맥락을 이야기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사실 너무 위헌장이고요. 왜냐하면 맥락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퇴장을 유도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운영이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말을 못 하니까 퇴장을 시킨 그렇지. 거야. 왜냐하면 진짜 여러 사과를 번 하려면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돼. 사과를 해서 사과했고. 그러니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왜 하냐? 그러니까 왜 하는 거면 맥락을 알았는데 그 맥락을 물어봤는데 그냥 미안하다 하니까 두 번인가 물어봤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했어야 됐다. 위원장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활한 진행이라는 건 퇴장을 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어떤 해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냥 처벌을 받은 거야. 퇴장이라는 건 위원장이.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떻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드는 게 아까 뭐 다 하셨지만 아까 저 소설 쓰고 있네. 옛날에 더 심한 것도 많아요. 강기정 의원은 소리 질렀어요. 강기정 의원. 아니 소리 지르는 게 한.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는 게 뭐 하는 거야? 거거든요. 그렇지 그냥.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야당 의원이 뭐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를테면 그 전향서 썼느냐, NL계의 그 거도 아니냐, 전향서 썼느냐. 근데 아무리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뭐라 그랬냐면 당신 그때 뭐 했냐 이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어디서 뭐 했느냐. 마치 자기는 진짜 운동을 했다, 사회 운동을 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고함을 받은 그 의원은 당시에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중학생한테 당시에 그때 뭐 운동 안 하고 뭐 했느냐 그게 질이냐 뭐 이랬어요. 어떤 고함을 질러댄 거. 이것도 사실 국회의원한테 할 얘기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정리하자면 저희가 지금 아주 공정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영을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피감 기관으로 나온 사람들이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나와서 질의를 하는데 아무리 진짜 멍멍이 같은 소리로 질문을 하더라도 갖춰야 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지정에도 막론하고 지켜줘야 되는 거고 선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저희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다고 봐요. 웃기고 있네라고 썼잖아요. 사담이라고 해도 그걸 지웠어요. 그러니까 지웠다는 얘기는 뭔가 부끄럽다는 거지. 부끄럽다는 얘기고 뭔가 이렇게 안 그러고서 지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뭐 퇴장시키고 뭐 장제원 의원이 부글부글 의원들 한다. 이건 뭐 너무 뒷얘기고 저는 지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고위직들 태도들을 보면요. 이 참사 앞에 너무나도 진지함이 없고요. 농담 내지는 국민들을 저런 식으로 웃기고 있네라고 인식할 만한 그런 태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외신 앞에서 했던 그런 농담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굉장히 그 해명하는 것도 뭐 법적 책임이 없다부터 해가지고 경찰 투입해도 똑같았다라는 굉장히 그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얘기들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한동훈 장관도 국회 나와서 답변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싸우자고 덤비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봤을 때 뭐 거시겠습니까 이러시니까 이게 아니라 그 행안부 차관도 그래요. 막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뭐 내가 그 묻는 말에 왜 대답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이 농축이 돼서 이번에 그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가 그런 인식을 좀 드러낸 게 전 조금 심각해 보인다. 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배트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대화로 하시죠 대화로. 매료주정인데. 아니 근데 이 사태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전에 수해 현장에서 김성원 의원이었나요? 비 더 왔으면 그분이 좋겠다. 비 더 왔으면 뭐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국민적 공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태들의 일련의 사태들에서는 그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날 법도 한데 일어나지 않아요. 만성화된 거 아니야 이거? 네, 그래서 그것의 아주 징후는 뭐냐면 네. 이런 어떤 이게 예를 들면 웃기고 있네를 국민들에 대한 어떤 참사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국민들이 진영 간의 어떤 싸움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다는 네. 생각은 들고요. 그건 그렇게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번 국회 때 왜 이은재 의원이 왜 국회에 입성을 못했나? 아. 거기 계속 쓰면은 그렇죠, 했을 그렇죠. 텐데. 네, 아, 그런 얘기나 나올 텐데. 지금 뭐 그 예. 버금가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 있어요. 하는 의원이 있으니까. 아 비례 의원. 비례 말고 동작. 동작이 수지. 계속 좀저 기대를 걸고. 네네네.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아 있습니다. 맞다. 네네. 그 생각해보니까 이상민 장관이랑 아까 행안부 차관님이 나와서 그런데 예. 이번에 대통령님 그 저기 출국하실 때 저기 상민 저기 동생 어깨는 왜 두르신 거예요? 아니 그거? 고생 많잖아요 지금. 혐오도 당하고 있고 말하는 저도 이상민이네요. 아 그러네. 그러네요. 아 진짜 궁금했어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얘기해 네.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는 아차차 에러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아차차 에러를 만나볼 건데요. 이건 이종우 선수 갖고 오셨죠? 할 네, 말이 그렇습니다. 개 얘기를 했는데 짧게 좀 할 네, 예. 말이 많은데 짧게 얘기하면 예. 뭐가 에러냐? 네. 문재인 대통령의 SNS 글이 에러다. 글이 에러다. 그 직전까지는 이거죠. 돈 때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뭐 공방이 벌어지지만 대통령이든 누구든 사실은 여운이 있어야 되지. 근데 여운이 없어. 다 얘기해 막. 그래서 스스로 에러를 자초한 거 아니냐. 따져 보시자고요. 250만 원이 왜 250만 원이냐면 관리비? 아니 사료. 사료값? 사료값 30만 원에 네. 15만 원이 치료비야. 그럼 한 50만 원 돼. 나머지 200만 원이 사육비예요. 사육비라는 건 뭐냐면 직접 안 기르고 누구한테 사실은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또 다시 재하청이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하청을 훈련 받는다 받았는데 얘기하는 훈련 뭐 이런 거라더라고. 또 다시 뭐 그 하청처럼 200만 원이 드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서울대공원이나 뭐 다 맡기지 왜 200만 원을 굳이 그러니까 또 하느냐 여기에 대한 뭐 질타였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저기 데려온 것도 내가 그 무상으로 데려왔고 그 다음에 파양해갖고 경북대 보내는 것도 내가 무상 내 돈 갖고 보내줬어. 왜 그래? 야 그게 얼마나 든다고? 그 비용이 그 차에 싣고 그냥 데려다 주는데 그것까지도 6개월 동안 내가 무료로 다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제가 애견인 개를 기르는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어요. 개를 진짜 사랑한다면 사진 속에 나온 것처럼 사랑한다면 아니 내 돈 들여서 내가 다 기를 테니까 내가 데려가는 거지. 아니 국가에서 돈을 안 준다고 그걸 데려가라고 해놓고 또다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결정되면 내가 다시 입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데려다 주 그러니까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결정이 되든 안 되든 내가 2년 이상을 내가 기른 개입니다. 내가 그 품에 안겠습니다. 내 돈 들어서도 안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도리어 아니 야 그거 사실 2마리니까 야 그 돈을 안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거꾸로 아니 내가 기른 개인데 아니 지금 당장 돈을 안 주니까 그거 대고 갖고 가시오. 근데 결정되면 내가 다시 데려올게. 걔는 말이죠. 단 하루라도 그렇게 헤어지면 다시 파양당한 거예요. 애견인 우리 이종, 네. 애견인 우리 이종, 그거를 다시 데리고 와. 할 줄 알았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 더 짧게 해주세요. 짧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3마리인데 2마리 된 거 아세요? 에? 3마리인데 그렇습니까, 2마리 원래? 됐어. 한 명은 입양 보냈죠. 자, 3마리가 뭐냐면 예. 이거예요. 처음에는 3마리, 그러니까 위탁 있잖아. 위탁 그 계약서 쓸 때는 3마리야. 예. 곰이야, 송강이, 그 다음에 다운이가 있어요. 다운이. 그거 3마리를 돈을 달라라고 쓴 거야. 근데 결국 파양한 거는 2마리예요. 곰이야, 송강이. 이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인지 알아요? 다운이는 예. 이 둘이 낳은 새끼가 아니었어. 근데 돈을 달라고 그럴 땐 넣은 거야. 아. 이 사람한테는 마루하고 토리가 있어. 마루는 저기야 풍산개야. 예. 토리는 다른 개지만 네네. 어쨌든. 근데 그렇게 갖고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끝내 파양은 2마리만 했어. 왜? 사실은 이 2마리만 해당이 돼요. 다운이는 곰이와 마루가 낳은 새끼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물이 아니야. 네, 맞아요. 참 비겁한 게 뭐냐면
돈을 달라고 얘기할 때는 애경님의 분노가 지금 느껴지고 돈을 있는데 거의 달라고 강영욱인 얘기할 줄 알았어요. 다운이가 이 둘이 낳은 네. 새끼처럼 해갖고 네. 보도자료 다 그렇게 나 오버 다 났어요. 처음에 막 할 때는. 근데 실질적으로 파양할 때는 사실 법적으로 이 다운이가 아니니까 슬그머니 빼버린 거야. 슬그머니 넣었다. 그래갖고 둘만 한다. 이게 난 우리 굉장히 평론가님 오늘 다시 파양할까요? 우선 파양이라는 네. 공식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아, 생각하고요. 그거는 제가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표현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파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과하고 네. 반환이다라고 얘기했고, 반환. 네네네. 실제 그 진성준 의원인가요? 질의할 때 그러면 파양 논란에 있었던 이 풍산개 두 마리는 대통령 공식 뭐라고 하죠? 국가기록물. 국가기록물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맡을 책임이 있느냐 없다라고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점까지 정리를 하고 다시 저는 이 문제를 돈 25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파양했다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 애초에 이제 국가기록물 관련한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한 거고 예.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종의 이렇게 그 국가기록물 법으로 본인이 향후에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 약간의 오버한 조치였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돈 문제로 몰고 가는 건 정말 인신공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신공격은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 문제로 모는 것에 되게 제가 딱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나서 어떤 피해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보통 우리가 비난할 때 돈을 합의를 하면 저 사람은 저거 돈 바라고 한 거다 이렇게 비난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니 피해를 입은 사람이 돈을 받아야지. 그나마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하지. 법적인 판결만 받으면 되나? 돈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돈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돈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주 도덕적으로 비치지 안돼. 왜냐면 지금 파란색 강영욱이 지금 반박하려고 하는데 돌아가시려고 저희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신인규 1분 그렇다고 듣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1분 듣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 듣고 이제 선관 가야 돼. 네네네. 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는 미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인수위 단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키우시도록 이런 식으로 서로 구두적으로는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데리고 온 건데 결국 저는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 요 강아지를 통해서 드러난 신구 권력 갈등. 전 이런 것들이 좀 대한민국 정치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다. 좀 이렇게만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산개는 사실 화합의 상징이자 통일의 상징인데 이게 갈등의 표상처럼 돼버린 게 안타깝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 이번에 착잡하셨을 텐데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아니 그 이종건 평론가님께 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고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 이제 풍산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간 관계상 선고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안은 저희가 정말 짧게 한 단어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안 12구 참사 국정조사 가능할까? 딱딱딱딱 결론만 듣겠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 일단은 저는 통과는 된다고 봅니다.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빠진 상태에서 결국은 법은 통과시킬 거고 국정조사는 좀 반쪽짜리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능한데 반쪽짜리 좋고요. 자 오현주 선수.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래요? 네. 똑같이? 네. 가능한데 반쪽짜리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은 안 들어온다? 네. 그런 얘기고. 자 이종훈 선수는요? 합의에 의해서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사실 국정조사로 국민의힘이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나오고 결과가 미진하면 국민들이 이건 안 된다. 이 정도 결과로 안 된다. 했을 때 사실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예산이 20일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지금 국정조사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 국회 다 끝나고 그다음에 결과 끝나고 그 다음에 합의해서 하자. 저는 국회의장이 사실 뭐 통과를 하더라도 야 합의하자. 그리고 다 국민의힘도 그렇게 설득을 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선고안이니까 가긴 갑니까 그러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다음 주는 아니다.
다음 주는 아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국정조사 무조건 가는 겁니까? 이거는 뭐는 하고 뭐는 안 하면 굉장히 불공평하죠. 짜증나는 일이죠. 아무쪼록 민주당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건 받되 합의로 할 텐데 국민의힘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선수의 이재명 당대표 빙의까지 들어봤고요. 정치 베이스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요. 집계도 하고 어떤 성적으로 어떤 선수 또 함께 될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